네, 코스피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후진을 모르는 우리 증시 이분들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완수 대표, 권미정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대단합니다. 우리 완수 대표님 6천 목표를 또 우리가 완수를 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천 네. 올라왔는데도 사실 또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6,700 정도가 돼야 이제 올해 밸류에이션 정도가 올라올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일단 뭐 가장 좋은 게 수급인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세 있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외국인 장세가 아니라 개인과 기관들의 주식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들어올 자금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예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주요 산업들의 밸류에이션들이 계속 상향 조정돼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상향 조정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다가 보면 지금 제가 예상했던 이제 올해 2026년도 코스피의 영업이익률 35%가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다고 이제 더 이제 추가 이제 상승 올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35% 정도 영업이익률만 봐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6,700선 정도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약간 뭐 무리라고 아니죠. 조금 이제 흥분한다 그러면 이제 7,500선까지 갈 수 있다. 네, 계속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500. 예, 그래서 근데 대표님 오늘 오시기까지만 헐레벌떡 오신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바쁘셨어요 오전에? 오늘 이제 또 이 업종 간 순환매가 또 이제 예상이 되니까 오늘까지는 또 반도체, 뭐 내일부터는 또 반도체가 될지 모르니까 반도체 쪽에서 좀 성과 나신 분들 이제 수익 실현 해드리고 다음 순환매 될 곳을 이제 찾아갖고 또 한번 또 이제 지금 매수를 해드리는 이제 그러한 오늘 역할 좀 하고 왔습니다. 좀 예민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순환매 개념으로 차익 실현하셨습니까? 뭐 벌써 질문에 와 있더라고요. 작가님이 반도체 다음에 순환매 어디 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지금 차익 실현하고 오신 거. 차익 실현하고 온 게 일단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일단 오늘 이제 상한가. 오전에 뭐 장 초부터 일단 상한가 있어갖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뭐 저희 고객분들이 좋은 거죠. 일단은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6,200 돌파하고 나서 우리 시장 흔들림 없습니까? 오후 시간대 어때요? 오후 시간대도 흔들림 없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코스피 지수에 100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굉장히 잘 캐리해주기는 하는데 지금 상승 종목 개수가 200여 개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600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사실 코스닥도 오늘 2%대 강하게 올라주긴 하는데 여기도 3천당 제약의 힘이 큽니다. 지금 3천당 제약이 상한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에 한 4포인트 가량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런 코스닥에서 역시 하락 종목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모습, 3배 이상 많은 모습이죠. 그래서 몇몇 종목이 좀 캐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쏠림 현상은 좀 염려가 되네요. 자,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혹시 뭐 판단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뭐 제가 계속 반도체 사이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갈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전순영 대표가. 뭐 매출 681억 달러 분기 매출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73%가 상승을 했거든요. 뭐 2025년도 같은 경우에 다 합치니까 지금 나온 게 지금 한 6%에서 지금 매출 성장이 나왔는데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순영 대표가 얘기한 걸로 보면은 60% 3,357억 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다 보면은 사실 최근에 약간 엔비디아 때 매출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보면 일단은 전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또 전순영 대표도 이제 그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AI 인프라 투자가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기업들 전반적으로 연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도 뭐 되게 감명 깊게 봤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엔비디아 라인업을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는 블랙웰, 지포스 위주로 계속 라인업이 갔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베라 CPU, 그러니까 GPU도 아니고 CPU입니다. 그 다음에 루빈 GPU를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했듯이 사이클 구조가 지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AI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이 다양화됐고요. 네. 기존에 뭐 추론 학습뿐만 아니라 이번에 자율주행, 우주항공, 헬스케어까지 다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젠수영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 감안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엔비디아 자체도 공급뿐만 아니라 지금 상품 라인업들도 지금 다 확대를 시키는 거 보면은 네. 사이클이 한 4, 5년 뭐 전 충분하다고 4, 5년 충분하다. 네. 오늘 근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잠깐 급등하는가 싶더니 하락 전환했고 네네.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로만 투자가 몰리는 것 같은데 특히 방금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52주 가격이 300%가 올랐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현상도 좀 앞으로 좀 심화될까요? 이제 심화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올해 2026년도 이제 매출을 한 60% 이상을 높게 잡아놨는데 지금 문제가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AI 이제 특히 이제 HBM이라든지 LPDDR이라든지 GDDR 공급에 따라서 AI 반도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사실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것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공급을 받아갖고 AI 반도체 부스터들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지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 요즘 그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잠깐 있는데 저는 그것만 해소되고 TSMC의 생산 능력만 늘 확대된다면은 엔비디아는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좀 해소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대한 HBM 그다음에 DDR, 낸드 플래시 공급에 있어서 거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젠스랑 대표가 다니면서 깐부 치킨 계속 뭐 치킨 치맥 회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본인이 급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HBM 지금 공급도 원활하지도 않고 뭐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AI 부스터 제품들을 계속 지금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충분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공급을 타이트하게 갖고 하면서 4, 5년 사이클을 저는 보기에는 더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 뭐 손해보는 상도 아니고 더 지금 매출이 늘어날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러한 그 차가 좀 확대가 당분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4, 5년 사이클이라는 우리 유한수 대표님의 전망에 왠지 공감이 더 많이 가는 오늘입니다. 미정 캐스터 주변엔 지금 코스피 6천 넘었다니까 반응들이 좀 어때요? 제 친구 중에 대학교 때부터 비트코인을 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부터 반도체 사라 이렇게 확실한 시장에서 반도체를 안 사냐 했는데도 그 친구가 계속 비트코인에 머물러 있다가 어제 드디어 인생 처음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는 말이 야, 나 반도체 레버리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뭐 너는 증권 계좌를 오늘 만들었는데 뭘 레버리지를 사냐. 나는 사도 되지만 너는 사면 안 된다. 본인은 왜 돼요? 저는 좀 오래 좀 지켜봤으니까. 베테랑이니까.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네, 그래서 너는 레버리지 ETF 사전 교육도 받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소외가 굉장히 많이 된 친구다 보니까 그만큼 반대급부가 작용하면서 좀 큰 수익을 바라는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포모가 오시는 분들이 유독 좀 많을 것 같고 특히 젊은 분들이 자산 증식 수단이 없다 보니까 레버리지 이런 거 우리 고민정께서도 관심 정말 많거든요. 레버리지 관심 많은 젊은 없습니다. 친구들 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두 분께서 혹시 젊은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공격적인 저는 뭐 제 것도 잘 못하는데 남한테 그래도 베테랑이라면서 몇 개월 동안 지켜봤으니까 네. 그래도 난 사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레버리지 하지 마라 웬만하면 고민되네요. 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레버리지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단 역방향으로 가지 마셔라. 인버스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주식 투자 이제 시도하신 분들한테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오셔가 그렇게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혹시나 해서 인버스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쓰지 마셔라. 왜냐하면 인버스 레버리지라든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할 때 유동성이 타이트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지금은 유동성이 넘쳐납니다. 두 번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하락 조정될 때인데 지금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쪽 방법 쓰시면 안 되고 제가 두 번째는 지금 국내 금융시장이 계속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대형주하고 실적주 위주로 해라.
중소형주라든지 아주 작은 종목들, 문제 있는 종목들은 누가 어떤 좋은 스토리를 얘기해도 당분간 좀 피하셔라.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네. 조절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변동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두 가지만 잘 보시면서 한번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반도체 레버리지가 700%가 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권미정 캐스터가 왜 저렇게 혹하는지 알게 해주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네. 반도체 개별주랑 반도체 그냥 ETF랑 반도체 레버리지 ETF랑 최근 반도체 한 9월부터 올랐던 그 슈퍼 사이클에서 뭐가 가장 올랐는지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거든요. 레버리지가 확실히 많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절대 종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일단 신중하게. 조심스러워서. 네. 자, 이제는 좀 더 가기 어렵다고 막 이렇게 꼭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이제는 레버리지 인버스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뭐 자 그걸 떠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난 5천 넘었을 때도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갈 수 있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시장에 나왔고 이번에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진짜 고점은 우리 앞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앞으로? 사실 진짜 고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횡보 장세가 장기간 이어져야 사실 고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 장세로 확 내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장세를 봤을 경우에는 횡보 장세가 되게 장기간 지속됐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좀 죽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첫 번째가 수급 변화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수급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주식 예탁자금 104조 원 대기하고 있고요.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대기하고 있고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때문에 하반기에 패시브 자금 100조 원 유입 기대하고 돈 들어올 기회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장세가 지금 되게 강하게 시장을 받치고 있고 그것도 외국이 아니라 국내 기관하고 개인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장세가 횡보할 가능성이 장기간 커집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산업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다. 그때를 이제 고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수급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가 있고요. 조선 방산, 우주항공 하나 있고 에너지 밸류체인, 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전력기구 있고요. 자동차, 자율주행, 피지컬 AI가 한 파트고요. 엔터 화장품까지 이런 산업군들이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뭐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이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올려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하향 조정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고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수 자체로 보시다기보다는 수급하고 밸류에이션을 갖고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계속 상향 조정돼 있고 그 상향 조정돼 있는 수준까지도 아직 안 올라와 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밸류에이션도 성장 중이고 주가도 뭐 횡보 구간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고점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점은 그런 식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주가가 오르면서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좀 매도하는 흐름으로 보이고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잡히는 순매도인 만큼 사실 매수 종목 중에 의미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매수 즉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많을 때 매수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에서는 카카오 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담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외국인들은 저런 종목들을 사고 있다. 네. 카카오는 이따가 좀 여쭤볼 일이 있고요. 네. 증시에서는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나와도 지금 달러는 계속 국내로 들어오는지 오늘 환율이 연중 최저점을 한번 찍었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째서라고 보세요? 뭐 다른 요인은 아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환시장 달러 공급은 항상 안정적이에요. 근데 수요가 이번에 좀 감소하면서 네. 환율이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무역 관련 재협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번엔 저희 이제 환율 관세죠. 상호 관세를 이제 사실 폐지가 되면서 네. 글로벌 관세 한국에 대해서 10% 지금 부과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15%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10%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내 미국과 이제 투자 협정도 맺어놓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재조정되면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원화가 강세로 좀 돌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더 강화시킨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예. 법을 이제 바꿔갖고 무역법이라든지 슈퍼 301조라든지 아니면 관세법을 통해서 다시 또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한 1,450원대 다시 복귀해서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1,422원은 당장 한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이제 기대감. 왜냐하면 150일 동안 사실 관세 10% 적용하는 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잠깐 지켜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원 달러 환율 약간 하락했을 때 달러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매수하셔도 괜찮은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앞으로 이 남은 상승 국면에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주요 업종, 네. 주도 업종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실 수 있나요? 세 가지씩이나요? 어려우면 두 가지나. 아닙니다.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반도체는 그냥 갖고 계세요, 무조건. 네. 그냥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필수자라고 생각하고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에너지 밸류체인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하고 2차 전지 전력기기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갈등, 요즘 또 중국하고 EU도 또 무역 갈등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가장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저는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밸류체인 가장 지금 크게 보고 있고요. 네. 시장 자체도 지금 뭐 모빌리티라든지 우주항공 쪽으로 계속 지금 이런 충전식으로 뭐 내연기관 요즘 안 쓰잖아요. 네. 요즘 이제 농기구도 사실 내연기관을 안 쓸 정도 다 전지를 쓸 정도니까 그런 시장 확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밸류체인 중에서는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2차 전지 먼저 보고 2차 있습니다. 전지를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새로운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시장 확대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주 항공하고 방산을 좀 엮어서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뭐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게 항공 우주 산업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게 발사체라든지 R&D라든지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뭐 국내에서부터 지금 먼저 사실 이게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시장의 기대치는 앞으로 한 3년 동안 인공위성 30개 이상 더 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미국만 보고 있어요. 스페이스X만 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 국내 우주 항공 산업만 해도 앞으로 시장 확대를 본다라고 그러면 저는 당장 방산하고 우주 항공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소비자하고 이제 소비재 쪽, 화장품하고 엔터 쪽은 아직까지 제가 못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밸류에이션만큼. 가장 큰 단점이 중국과의 어떤 매출 비중이었는데 요즘은 중국이 없어도 매출 올라오는 게 되게 크거든요. K컬처가 글로벌 수위 확대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지금 BTS 3월 달부터 이제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 세계 투어를 한 1년 반 동안 돌잖아요. 네. 매출액 예상 규모가 2조 원입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파급될 수 있는 효과를 좀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소비자 같은 경우 일단 중국은 일단 잊어라. 네. 글로벌 K컬처에 한번 저희가 베팅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일단 세 가지만 먼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까지 4개 꼽아주신 거죠. 네 개죠. 반도체 이제 필수품이죠,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세 가지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소부장 쪽으로 오늘 좀 관심이 또 옮겨가는 것 같던데 특히 이제 HBM4 양산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하고 한화비전 이쪽 얘기가 오늘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한미 관련해서 나왔다는 거죠? 네,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메릴리치가 목표가 30만 원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이슈를 소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하나 세미텍, 전자닉스를 두고 갈등 상황이 계속 나오는 듯해서 한미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좀 정리를 해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좀 길어도 돼요. 네. 너무 길면 컷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특허 소송 공방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탐내는 기술력이다 보니까 법적 다툼의 역사가 참 긴데 첫 시작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갈등은 15년 전인데요.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 자회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보낸 장비를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크론, 현재는 세메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여기에 보내서 이 장비를 해체시키고 또 도면에 따라서 만들게 했다라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라고 업계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미 반도체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완승을 했습니다. 당시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자회사를 상대로 이겨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그만큼 기술력이 강했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인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과의 다툼인데요. 23년에 한미 반도체의 핵심 인력, TC본도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한미 반도체를 퇴사하고 6개월 만에 하나 세미텍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경제법 요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고 여기서도 한미 반도체가 완승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양사의 악연이 더욱
격화됐어요. 한미 반도체가 하나세미텍의 특허 소송 침해를 걸었는데 하나세미텍이 자료를 안 줘서 아직까지도 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세미텍 여기서 우리도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맞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세미텍이 이제 원고가 된 소송은 이번 4월에 이 2달 뒤에 첫 변론길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도 이 관련한 두 기업의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랑 하나세미텍이랑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이가 정말 안 좋은데 SK하이닉스가 지난해 3월에 하나세미텍에 한미 반도체보다 더 높은 돈을 주고 TC본더를 사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랑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 사실 두 기업이 TC본더 자체를 같이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뭐 싱가포르에 있는 뭐 이런저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는데 그래서 하나세미텍이 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가격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CS 직원도 원래 SK하이닉스 항상 상조를 시켰는데 이걸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됐는데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좀 배짱 있게 철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마이크론에도 한미 반도체가 TC본더 계약을 굉장히 대규모로 수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삼성도 한미 반도체랑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이었다 이런 기사가 좀 하반기 돼서 나오면서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좀 배짱 있게 SK하이닉스와 맞짱을 뜰 수 있었구나라는 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난해 SK하이닉스가 하반기에 한미 반도체와 계약을 하나도 안 맺었어요. 하나세미텍과도 안 맞았고 워낙 예민하니까. 근데 올해 1월에 한미 반도체랑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와 같은 규모로 똑같이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화해 무대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는 조금 화해 무대에 들어간 것 같고요. 오늘 보도가 된 건 최근에 이번 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쪽과의 이슈인데요. 이 삼성 쪽에서 한미 반도체 TC본더를 안 쓴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다가 이틀 전에 나왔다고 또 어제는 쓴다고 했다가 또 오늘은 안 쓴다고 했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세미텍이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한미 반도체 하나세미텍, 전자닉스를 둘러싼 이런 사랑과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제일 마지막 장을 제일 앞으로 좀 꺼내주면은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을 수가 있는데 지성. 너무 길었어요. 자, 한화 비전하고 지금 한미 반도체 오늘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오신 입장에서 양사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사실 뭐 한미 반도체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기술 격차가 워낙 좋아요. 워낙 좋은데 이제 단점은 고객에 대한 어떤 이런 유저 프렌들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다툼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HBM3 나왔을 때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CMS라든지 ASMPT라든지 하나비전 장비를 갖다 쓰면서 사실 기술력이 못 따라와 갖고 제품이 망가졌다는 소문이 가장 컸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고객에 대한 충성도가 워낙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른 쪽을 쓰다가 또 이제 어그러졌는데 결국은 뭐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크론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HBM3뿐만 아니라 HBM4도 이제 다 이쪽 한미 반도체 걸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결국은 HBM4는 한미 걸로 가는 걸로 지금 거의 결정 난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시장에 제가 밸류에이션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한 번 더 끌어올린다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 HBM4에서는 아직 납품은 안 들어갔어요. 논의는 있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이미 과거에 이제 사건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양쪽 이제 그 직원들 간에 되게 분위기가 좋대요. 뭐 15년 전만 해도 서로 뭐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찡그릴 정도였는데 요즘은 어디 같은 컨퍼런스 나가도 서로 대화도 좀 하고 이런 쪽으로 펴져 있다는 게 한 1년 전부터 소문이 나갔고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는 기존에 있던 CMS라든지 ASMPT 걸 썼지만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비를 더 늘릴 때 이제 한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설비를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한미반도체도 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갖고 그래서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HBM4 장비를 자기들이 90% 이상 글로벌 시장을 자기들이 갖고 가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은 좋아요. 기대감은 좋고 일단 오늘까지 밸류에이션은 저는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매출 부분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좀 반영됐고 앞으로 기대감은
부분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비전도 괜찮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아, 사실 비전이 생각만큼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 질문만 여쭤보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서클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중요한 변화가 지금 변곡점이 왔습니까? 뭐 변곡점보다는 사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특히 예. 미국 같은 게 거의 67,00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반토막 이상이 났었는데 이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도 언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훨씬 저가까지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어제 좀 많이 미국에서 청산이 된 걸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겹쳐지면서 오늘 이제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가 좀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네. 보고 있고 이건 뭐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뭔가 구조적인 어떤 전환점이 오기에는 아직 좀 아직 아니죠. 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